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이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공연성인데요. 공연성이라는 거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게 꼭 막 100명 이상 이게 아니라 적어도 2명 이상의 다수면 되는데 네. 불특정 다수로 퍼질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제 형벌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 대화방의 특징이 이미 거기에 여러 명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성이 인정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만 1대1 대화방은 어떠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무조건 100% 안심할 수는 없어요. 원칙은 1대1로 전달한 거는 명예훼손이 안 되지만 우리 판례는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특성상 다른 곳에 퍼뜨릴 가능성이 높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만 알고 있어. 진짜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얘기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만나서 말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게시판에 글을 써서 전달을 한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되고요. 카카오톡이나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이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훨씬 전파 속도도 아주 빠르고 파급력도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돼 있고요.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글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녹음 파일도 가능하고 영상도 가능하고 사진 같은 것도 모두 명예훼손의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항상 구분이 되는데요. 형사는 이 사람이 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에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국가에 내는 것이고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 따르면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조합원 명부를 촬영해서 거기에 있는 연락처들을 다 등록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단톡을 만든다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단톡을 만든다 하더라도 사실 그 개개인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단체를 초대하는 행위는 아주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업무상 취득한 고객 명단이라든지 공적인 장부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목적의 단톡방을 만드는 거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한 명을 비하하거나 따돌리는 행위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법원은 이 직장이라는 것이 꼭 물리적인 그 사무실 그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관념적인 업무 영역으로서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라든지 주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상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폭언,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같은 것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요. 회사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행위를 안 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일어나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모인 단톡이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폭력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적용이 되는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이라든지 그림, 영상 같은 걸 전송을 했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소위 말하는 통매음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유죄가 인정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이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등록이 돼 있으면 이사 갈 때마다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개 비공개는 또 다른 문제지만 또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단톡이라는 공공연한 장소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해서 유포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불법 정보의 유통금지 규정에 위반이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톡 중에 우연히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든지 아니면 그 음란물 자체가 아동 청소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음란물이다. 이러면요. 아청법이 적용이 돼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벌금형도 없어요. 바로 징역형밖에 없기 와. 때문에 매우 엄정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만 내가 마음을 달리 먹으면 이게 기록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내가 쓴 글이 언제든지 전체 캡처가 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단톡방에 글을 보내시기 전에는 3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이걸 전체 공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봐도 괜찮은 내용인가 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보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